자, 정태현 팀장과는 또 계속 여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사실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 뭐 몇 가지 네. 또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이제 또 신테카바이오는 장마감 이후에 특허 등록 이슈가 생겨서 네.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강했고 오늘도 목가는 강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죠? 전체 종목이 다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소수의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. 네. 어떻게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는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? 일단은 뭐 증시보다는 그 종목 쪽으로 말씀드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그러면 SK 시장 전략은 어차피 지금 여기 자막이 나오시고 나오네. 참고를 하시고 일단 종목은 일단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. 선택과 집중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금 뒤에 단어를 좀 바꿔서 선택과 인내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선택과 인내. 네.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방송 나와서 말씀드린 게 일단은 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저평가 종목들 쪽으로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. 네.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난주 뭐 화학이란지 철강이란지 그리고 유통이란지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소위 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저 PBR에 부합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보자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빠른 교체 매매 이런 부분들보다는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인내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오 방송에서 계속해서 지금 3주 전부터 지금 유통주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지금 유통 쪽을 보게 된다라면 어저께도 지금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은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KB금융이라든지 그리고 하나금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철강 같은 경우도 뭐 화학 같은 경우도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기관 종목들 왜 말씀드리냐면은 최근에 그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보다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에서도 수익이 좀 우위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단적인 예로 최근에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화학 쪽으로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수익이 안 나요.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20% 정도 전후로 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기관들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계속 동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예전에 앵커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. 연말 되게 되면 기관들 펀드 수익률을 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저평가. 근데 기관 여기 이 방송도 증권사 게시물들 많이 나오지만 종목 추천할 때 저 PBR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저평가된 기준을 거기에 잡는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PBR 저퍼에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좋지 그렇죠.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생각이 들고요. 뭐냐면은 네.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기 쉽지 네. 않잖아요. 사람 마음인지라 네. 또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보의 한계성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요즘 또 주린이라고 해서 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근데 저렇게 막 시세가 내려가고 시세 네. 자기의 평가 잔고 차익이 내려가면 그 견디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근데 레버리지 뭐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쓰셨던 분들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참다가 투매를 하는 것들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밑에서 사잖아요. 그래서 연말에 또 따뜻하게 이게 반복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이 그러니까 앞서는 거죠. 제 생각에 들기에 제일 필요하면서 제일 힘든 게 개인적으로 인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한 번씩 그 제 자산을 몰빵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이게 몰빵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확신일 때 한 번씩은 해요.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아시겠지만 1,49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은 좀 있거든요. 뭐 물론 그리스라는 그런 예외적인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도의 신용 등급이면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계좌를 깔아면 깔 수가 있어요. 그때 당시에 저도 1,490포인트 급락하는 전날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굳이 뭘 까실 필요는 없고. 혹시나 해서. 네.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2,000포인트, 2,2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필요해요, 근데. 제가 이제 말 네. 자꾸 끊어서 계좌 이제 한 17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.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어요. 네. 현대차 이슈가 있고 SK 네. 하이닉스 이슈가 있잖아요. 현대차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네. 어제 이것도 하필 그 시점에 나왔어야 되나 싶긴 한데
이미 뭐 털어내기로 했으니까 그렇죠. 현대기아차 3분기 품질 비용 이슈가 발생해서 네. 세타2 엔진과 또 여러 가지 반품 보상 이런 것들 3조 4천억 원을 반영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. 그리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. 인텔의 다롄 낸드 공장을 100억 달러 우리 한화로 11조 원 정도의 인수를 할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보도를 내놔가지고 진위 여부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내놔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 기사 내용들을 참고해봤을 때 또 시장 영향력 판단을 해봐야 되죠.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의외라고 생각이 하이닉스부터 좀 말씀드릴게요. 그럴까요? 네, 하이닉스부터. 그 상당히 좀 의외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지금 비메모리 쪽 파일럿 공정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지금 SK 하이닉스 매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램하고 낸드가 95%예요. 매출 전체 매출 비중이. 지금 하이닉스가 저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소외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비메모리 쪽의 매출이 너무나 작아요.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중국에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일럿 공정을 돌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거는 뭐 그쪽의 대표자지 CEO의 어떤 판단할 부분이지만은 지금은 물론 그 메모리 쪽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 삼성전자도 공략한 포인트 그리고 인텔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메모리 쪽으로 공략하고 있는 시점에서 낸드 쪽 그러니까 메모리 쪽으로 간다라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컬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한다 부분이 어떤 뭐 그 승부를 거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비메모리 쪽도 좀 강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네. 그래서 낸드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유진테크라든지 전통적으로 하이닉스 얘기 나오게 되면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거든요. 부가적으로 예, 유진테크요. 유진테크. 네, 유진테크 나오고 지금 떠오르는 게 지금 유진테크밖에 죄송한데 기억이 지금 아니 떠오르지가 않아요. 뭐 즉석으로 여쭤봤으니까 뭐. 그 유진테크가 항상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 나오게 되면 항상 원익 IPS, 하이닉스 네. 얘기 나오게 되면 항상 유진테크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유진테크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만약에 뭐 부가적으로 시너지를 낼 네.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또 재무 부담을 느낄 것인지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달라가지고 네네. 시세 호가는 지금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뭐 거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고. 자, 그럼 이건 넘어가고 네. 현대기아차 쪽 봐줘야 되겠죠. 아무래도 약하겠죠. 예, 현대차는 지금 16만 8천 원 어제 종가 대비 지금 호가는 16만 1천 원, 500원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고 기아차도 호가는 좀 낮을 것 같고 일시적일 거냐 네. 아니면 이것도 뭐 좋은 의미에서의 빅베스 털어내고 갈 거라는 것을 좋게 볼 거냐 보기 나름인 네. 것 같은데 시장이 좋을 때는 금방 딛고 일어나잖아요. 네.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무거울 때 이 재료가 과연 어떤 작용을 줄 것인지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들, 뭐 전기차 이슈, 뭐 여기에 또 다 같이 연관해서 묻어가는 건지.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갤럭시 노트 7이 나왔을 때 화재 발생해서 전부 다 리콜 다 해버렸었잖아요. 그랬을 때 주가에 대한 영향이 뭐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주가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 이 화재 같은 경우 배터리 문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뭐 현대차에서 선제적으로 코나. 리콜 조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소위 현대차를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. 흉기차. 그러니까 팔고 나면 땡이라는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팔고 나면 땡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 리콜 조치를 하게 되면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향후에는 올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저는 보선은 이미 정의선 회장 체제로 갔기 때문에 네네. 이미지를 좀 탈바꿈하는 그렇죠. 기회다. 네. 오히려.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현대차가 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달부터 언택트 관련돼 가지고 수소차 관세가 같이 올라가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약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 화재 발생으로 해서 리콜 조치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제 개인적으로 좀 미미하다.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근데 좋아요. 그런 해석은. 그러니까 보통은 눈에 보이는 걸로 네.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할 수밖에 그렇죠. 분석인데 네. 그렇게 장기적인 포석으로 이미지 매일을 달리 바꾼다. 굉장히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가다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부분들을 봤는데 결국 차는
제네시스 고급 브랜드를 팔고 서비스는 네. 현대차에서 받고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결함에 대해서 일하게 되면 나몰라라 끝이 최근까지는 그랬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제가 볼 때 현대차는 국내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할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리콜 조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서 그 정의선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미지 탈바꿈이란 그런 전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좋습니다. 독특한 분석 개장 전에 좋았습니다. 근데 너무 크게 영향 받진 않으시는 건 좋고 네. 시장만 받쳐주면은 이겨낼 수 있는 재료다 네네네. 이렇게 되고. 자, 그러면은 또 오늘 개장 전에 관심 기업 리스트 과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또 1위로 등극했을지 신민영 아나운서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?